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의 자만,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떤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뭐랄까, 오만 방자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전체 보수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당을 하나 크게 만들었죠. 자유한국당, 전진당, 새벽당, 박결 대표는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으로 다 뭉쳤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김문수 대표랑 정광 목사님 계시는 자유통일당. 근데 진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당은 과연 어딘가,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미래통합당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든 당이죠. 거기에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 김무성이라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주사파를 설치게 만든 원흉들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도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저도 박근혜 대통령 진실도 몰랐고 세월호 이런 거 있었을 때, 터졌을 때 너무 싫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정치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소통도 안 하고 저렇게 고집스럽게 대화도 안 하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생각들이 1년 반 정도쯤에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고 스스로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근데 웬걸 내가 알던 진실이랑 너무나 다른 거죠. 역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알던 진실이랑 너무 달랐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고. 어저께도 친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완전 중도. 전에 만났던 분은 완전 대깨문이고, 얘는 민주당도 싫다, 문재인도 싫다, 대신에 미래통합당도 싫다, 자유통일당도 아예 존재는 모르고, 자유통일당이라는 데는. 근데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 친구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도에 가장 표준이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5.18은 민주화고 박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냥 괜찮은데, 살기도 괜찮고 문제가 있냐, 좀 경제가 어렵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대신에 또 문재인의 잘못은 딱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다 제 친구가 중도에 가장 표준이 되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진실을 알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완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5.18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자,
5.18은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아니 진실을 알고 가야지. 진실을 알려고도 하고 누구든 그게 무섭다고 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5.18이 민주화예요? 5.18이 어떻게 민주화가 되는지. 민주화라고 100번 양보해도 5.18 유공자들 왜 공개 안 합니까? 공개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거룩한 민주화 일이었으면. 대신에 그 중도 사람들이 제일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 경제는 물론이고 김정숙이니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런 거에는 중도는 다 동감을 해요. 근데 오질 않는 거지. 보수 우파로 오는 게 싫은 거지. 왜? 보수 우파는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뭐 이상한 구구적인 발언만 하고. 근데 진실을 말하려면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보수라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편한 진실을 덮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그 거짓으로 지금까지 왔으면 이게 뭐 총선에서 이긴들 그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아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럼 맨날 그 거짓인 채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리 개돼지라고 해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실 규명하고, 과와 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정치인들은 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고요. 첫 번째로 정치인들은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저는 그런 당을 찍을 겁니다. 팩트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을 저는 찍을 거예요. 물론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만 빼고 찍을 건데, 대신에 완전 저기 뭐 정의당이니 이런 쪽은 아예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일단 너무 많이 진행된 이 공산화나 사회주의화를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니까, 미래통합당이든 자유통일당이든 뭐 미래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뭐 어쨌든 보수 우파가 나오고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쪽 사람들 찍는 게 맞아요. 지역구는 무조건 보수 우파 찍고, 뭐 정당은 뭐 비례정당은 뭐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총선에서 이기고는 봐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가 그 미래통합당에 뭐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는지. 그래서 민초로서, 국민으로서, 보수 우파로서 뭐 바람이 있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렇게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만든 작자들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도 아니고, 중도인 사람들은 어저께 친구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미래통합당 관심 없어요. 누구든 관심 없어요 지금. 대신에 민주당이 나쁜 당이다, 민주당 애들이 위선적이고 그런 거는 안다. 그 누구 때문에 아니야. 진중권 때문에 아니야. 진중권. 보수 우파 국회의원들보다 진중권의 스피커가 훨씬 위력 있어요. 왜? 시원하니까. 팩트로 조지니까 시원한 거지. 그리고 그쪽에서 좌파가 좌파를 시원하게 씹어대니까 중도는 그게 시원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의 스피커가 국회의원 100명, 120명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나옴으로 해서 보수는 더 뭉칠 수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저 없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 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리를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저도 아무 관심 없어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이 정권이랑 맞서 싸우신 분들의 거의 다 100%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보수 통합은 그분의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총선이 불과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이쪽 찍고 저쪽 찍고 보수끼리 흩어지고 이러다가 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물론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통일당 다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누가 국회의원 바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누굴 만나갖고 그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 대깨문의 싸움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찍고 민주당 찍는 사람은 사람 대, 그 다음에 박사모들 걔네들이 말하는 박사모, 저는 그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고 지금 애들한테 막 돈 풀고 이러려고 지금 자금도 다 총알도 준비해놓은 문재인이가 저렇게 살포해 대고 언론으로 막 난리치고 하는 게 과연 보수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야 뭐 맨날 그 펜앤드 마이크 신의 한수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희망을 갖는데, 이쪽만 보니까 뉴스도 이쪽만 보고 내가 선택해서 우파 프로그램만 보고 좌파 프로그램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하지만 거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보라고요. 제 주변에 저는 보수 우파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 워낙에 다 좌파기 때문에. 좌파가 아니라 다 민주당이야. 다 민주당 찍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이게 보수가 보수다워야 보수고, 그런 당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미약하고 힘이 없고. 일단은 우리 집토끼들은 어쨌든 이번에 자유우파를 찍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아스팔트에서 굴른 사람들은 구구래 구구. 난 그래서 뭐 선지자가 아니 뭐 예언가들이란 여자들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보니까 저기야, 황교안 빠들이야. 황교안 빠.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오픈을 하면 안 되지. 와, 무슨 내가 황교안이다, 내가 뭐 누구다, 지금 그럴 때냐고. 나라를 뭐 하고 그러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래 통합당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제대로 된다고 봐요? 맞다고 보냐고. 그게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거를 오픈하면 안 되는 거죠. 유권자들은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지금 좋아하는 당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뭐 팬이 많이 있다고 그거를 뭐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그쪽으로 쫄쫄 빨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제가 제 스탠스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자유통일당이 좋아요. 김문수 당,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너무 미약하고 아무것 준비도 안 됐고 급작스럽게 나왔지만 절대 이거는 보수 분열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보수 지금 누가 살렸어요? 1년 전만 해도 엉망진창이고, 1년 전이 뭐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보수가 어떻게 뭐 언제 뭉쳤어요 제대로? 누구 때문에 뭉쳤어요? 아스팔트에서 10월 3일날 정광 목사님 시작한 10월 혁명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 공은 왜 무시해요? 애써 외면하고 그래요. 왜 배제하냐고.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절대 미래통합당 의석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절대는 저는 이번 총선 쉽지 않아요. 민주당한테 지금 그런 스탠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이, 또한 기도하는 부분은, 이 보수가 지금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실현과 형국의 길을 만들어 주신 자체가 우리 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본한테 독립운동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황교안 대표도 보냈고 보수가 이렇게 좀 뭉치는 모양새가 됐었는데 황교안 후보는, 황교안 대표는 어느 순간 정광훈 목사님을 배척하고 구구라고 배제하고 그 옆에서 기도하는 아스팔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수가 이길 수 있게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거라 믿고 어떤 또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보수 우파가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 우파에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경상도 이쪽은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서는 보수가 이기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는 쪽에는 다 아스팔트나 이쪽 사람들, 자유통일당 이쪽으로 가고 이쪽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권 어차피 전라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 서울, 수도권은 진짜 네임밸류 있고 강한 사람들, 또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험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는 다 그냥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불안하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실 거란, 또 광야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지금 어디선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는 하되 승리다운 승리를 해야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또 어설픈 중도라는 사람들이 보수파의 리더가 된다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공산화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그냥 그런 나라 그렇게 될 거예요. 이 판에 갈아야지, 완전 물갈이를 해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다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도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광화문도 가고. 제가 가면 젊어요. 거기 가면 애예요, 애. 다 그 힘드셔갖고 앉아서 그 추운데도 꾸벅꾸벅 조시고 반사적으로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어르신들 보면 막 눈물 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진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 악한 영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렇게 투쟁하고 저렇게 외치는데, 이 젊은 것들은, 정치하는 것들, 젊은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이거를 왜 못 해주냐고. 왜 전국의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왜 깨우질 못하냐고. 강하지 못해서 그래. 강하지 못해서. 나라가 잘 살면 국민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나라가 잘 살려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뭘 잘 만들고 뭘,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고 어떤 나라랑 관계를 맺고, 외교가 저는 60이라고 봐요. 60%. 외교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이 문재인 병신 같은 나라 뭐 강경하나 미친년은 걔 외교부 장관 뭐 미친년이지 그게. 어디 가가지고 쓸데없는 나라나 돌아다니고 나라 세금이나 축내고, 그게 장관이에요 그게? 문제는 왜 자꾸 동남아만 가자고. 나라 꼴이 이런데, 대통령이면 무릎도 꿇을 줄 알고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잘못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물론 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근데 저 새끼는 왜 저러냐고. 왜. 나는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저 새끼는 왜 저러냐고. 맞대. 그 새끼 양아치라고. 인정해. 중도는. 대깨물한테는 그런 말 할 수도 없지만, 같이 욕은 하는데 똑같은 새끼들이래. 미래통합당. 그럼 보수라고 하면, 진짜 보수 하려면, 내가 봤을 때 2월 29일 날 온 보수, 미래통합당, 아스팔트, 젊은 청년들 다 몰 수 2월 29일 날 가서 거기서 승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월 3일 날 나왔던 거 배로만 나와주면, 거기서 그렇게 나와주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서라도 메시지 주시면, 이렇게 통합해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보수는 이길 거라고 봐요, 이번에 총선에서. 근데 지금처럼 가면 100% 저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인영이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만드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나라에서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민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